당신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했나요? 화장실에 가면서 무엇을 했나요? 아침을 먹으면서, 출근하면서, 점심시간에, 퇴근 후에 혹시 단 5분이라도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그저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 존재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마지막으로 경험한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매우 체계적으로 고요함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설계해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새로운 알림을 확인할 때마다, 다음 콘텐츠로 넘어갈 때마다 뇌의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진화를 위해 설계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문제는 현대 기술이 이 고대의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것입니다. 매번 작은 보상을 받을 때마다 뇌는 학습합니다. 이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보상이 반복되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는 점차 둔감해집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하향 조절 다운레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즉, 괜찮은 기분을 느끼는데 필요한 자극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신이 이 과정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의 하이제킹. 뇌의 전전두엽 피질은 의사결정, 자기인식, 충동 조절을 담당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영역이죠. 그런데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이 영역은 기능을 상실합니다. 당신이 자동 조정 모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해야지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손이 이미 움직이고 있죠. 점심시간에 지금 SNS를 봐야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조건화된 반응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재배선되어 있습니다. 생존 모드에 갇힌 신경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한가? 나는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고요함 속에 홀로 있을 때 신경계는 이것을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고립은 곧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부족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생존 위협이었죠. 현대의 뇌는 여전히 이 고대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고요함 이꼬르 고립 위험. 이 공식이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 홀로 있을 때 당신은 이유 없는 불안을 느낍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근질거리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당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더 이상 실제 위험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허함 때문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는 당신이 평생 처리하지 못한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들, 느끼지 못한 감정들, 직면하지 못한 두려움들, 표현하지 못한 분노들, 애도하지 못한 상실들. 당신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신경과학자 캔디스 퍼트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단순히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신경펩타이드라는 화학물질로 몸 전체에 저장됩니다. 당신이 느끼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의 세포와 조직에 갇혀 있습니다. 미완성된 스트레스 반응 순환. 트라우마 전문가 피터 레비는 체성 경험 somatic experienc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상황에서 시작된 신경계의 반응 순환이 완성되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신경계에 갇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무언가 무서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미완성된 반응은 해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방어막.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정체성의 상당 부분은 실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당신이 만들어낸 방어 체계입니다. 나는 항상 바쁜 사람이야. 나는 멀티태스킹을 잘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이런 정체성은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아마도 당신이 어렸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던 환경에서였을 것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면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고,
화를 내면 나쁜 아이가 되었고 두려움을 드러내면 약하다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웠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항상 움직이고 있으면 아무도 당신의 취약함을 볼 수 없다고. 바쁘게 지내면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은 어린 시절에는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더 이상 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뇌는 여전히 그 오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클은 2001년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실제로 매우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과거 경험을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계획합니다. 자기 인식과 자아 성찰을 수행합니다. 창의적 통찰을 생성합니다. 사회적 인지와 공감을 처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지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샤워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산책 중에 문제의 해답이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잠들기 직전 통찰이 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극이 이 네트워크의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신경 가소성과 재배선. 조 디스펜자 박사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재배선될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은 신경 회로를 강화합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것은 도널드 헵의 유명한 법칙입니다. 즉, 당신이 매일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그 신경 회로가 강화됩니다. 당신이 매일 불안을 느끼면 불안 회로가 강화됩니다. 당신이 매일 산만함을 선택하면 산만함이 당신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명상의 신경생물학. 수많은 뇌 영상 연구들이 명상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라 라자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수련 후 해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편도체의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증가했습니다. 즉, 명상은 단순히 이완 기법이 아닙니다.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신경생물학적 개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명상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하면 마음은 폭풍처럼 흩어집니다.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몸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명상을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수년간 억압해온 모든 것을 처음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저항이 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그 불편함 속에 머문다면 어느 순간 문턱을 넘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있기로요. 타이머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상 앱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무엇이 일어나든 그대로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지옥이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할 일 목록을 떠올렸습니다. 몸은 불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40분쯤 되었을 때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 안의 조용한 목소리가 조금만 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47분째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던 그 나는 실제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이었습니다. 뭔가를 성취해야 가치 있다고 믿었던 그 신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조건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정체성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아의 죽음. 영적 전통에서는 이것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해방입니다. 죽는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었던 이야기입니다. 옛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신경계는 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편함은 위험의 신호가 아닙니다.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새로운 기준선의 형성. 신경과학에서는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과 뇌는 항상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현재 기준선이 스트레스와 불안이라면 뇌는 그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지려고 하면 뇌는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느낍니다. 변화를 만들려면 새로운 기준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처음 3주는 극심한 저항을 경험합니다. 4주차부터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8주차쯤 되면 새로운 패턴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물질적 현실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집니다. 관찰자가 관찰하는 순간 파동은 입자로 붕괴됩니다. 즉,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용적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자기장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두려움의 주파수가 있고, 불안의 주파수가 있고, 사랑의 주파수가 있고, 평화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당신은 특정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같은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과거의 주파수에서 벗어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주파수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같은 행동을 합니다. 신경화학적으로 보면 당신은 어제의 당신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면 새로운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극을 소비하는 한 당신은 타인의 주파수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SNS를 스크롤하면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느낍니다. 뉴스를 보면 당신은 집단의 두려움을 흡수합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면 당신은 창조자의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찾으려면 모든 외부 신호를 차단해야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당신은 자신의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뇌파와 심장 박동을 측정한 결과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감마 뇌파가 증가했습니다. 심장의 전자기장이 극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치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질병에서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당신이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 미래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때 뇌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신경화학적으로 상상과 현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미래의 경험에 맞춰 재배선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유전자 발현이 변화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전환됩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이 새로운 주파수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실천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주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손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찾을 것입니다. 마음은 온갖 변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 나중에 하자. 이건 시간 낭비야. 몸은 불편할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가 근질거리고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정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거나 설탕을 끊을 때와 같은 금단 증상입니다. 견뎌내세요. 첫 주의 급성 불안이 지나가면 예상치 못한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슬픔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광범위한 슬픔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시간에 대한 애도입니다. 존재하지 못하고 소비만 했던 모든 순간들, 연결되지 못하고 시뮬레이션만 했던 모든 관계들, 느끼지 못하고 회피만 했던 모든 경험들. 이 슬픔을 피하지 마세요. 이것은 치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오래된 감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온다면 울어도 됩니다. 가슴이 아프다면 그 아픔을 느껴도 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흐르게 하세요. 3주차쯤 되면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정신은 스마트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당신은 진정으로 현재에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진정으로 느낍니다. 새소리를 진정으로 듣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진정으로 느낍니다. 이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혁명적입니다. 4주차에 들어서면 마법이 시작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통찰이 찾아옵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년간 쌓인 정보들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 처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현재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대화가 더 깊어집니다. 연결이 더 진실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결된 척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8주가 지나면 이 수련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고요함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음이 불편해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재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선은 스트레스가 아닌 평화, 불안이 아닌 존재감, 산만함이 아닌 집중. 당신은 변화했습니다. 이론을 알았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1단계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1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환경을 설정하세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알림을 모두 끄세요.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처음에는 완전한 침묵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작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3단계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명상이나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 특정한 경험을 기대하지 마세요. 평화로워야 해. 통찰을 얻어야 해. 뭔가 느껴야 해. 이런 기대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저 무엇이 일어나든 관찰하세요. 4단계 저항을 예상하세요. 마음이 이건 시간 낭비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몸이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옛 프로그램의 목소리입니다. 듣되 따르지는 마세요. 5단계 일상에 통합하세요. 특별한 시간뿐 아니라 일상의 틈에서도 연습하세요. 신호등을 기다릴 때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줄을 설 때 그저 서 있으세요. 식사할 때 그저 먹으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변화를 만듭니다. 함정들을 피하는 법. 함정 1. 완벽주의.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되라는 생각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루 빠뜨렸다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함정 2. 결과 집착. 언제쯤 변화가 올까라고 계속 체크하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과정을 신뢰하세요. 함정 3. 외부 검증 추구.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함입니다. 당신이 지루함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은 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옛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 공간에서 진정한 당신이 출현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당신, 성취 없이도 충분한 당신, 인정 없이도 완전한 당신. 이 당신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소음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하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저 앉아 있으세요. 할 일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되어야 할 사람도 없이.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재조정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전환되는 곳입니다. 진짜 당신이 깨어나는 곳입니다. 지루함의 저편에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삶, 온전한 삶, 당신이 이곳에 살기 위해 온 그 삶. 그것은 당신이 달리기를 멈추고 마침내 도착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 멈추세요. 존재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창조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뇌가 바뀝니다. 뇌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